오늘 이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2단원 여러가지 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본단원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의 가한 힘과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중학교에 가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량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양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 기체의 온도와 부피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성적인 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방법,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기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체의 성질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필수적인 탐구 활동으로는 첫 번째, 가한 힘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두 번째,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성질을 조사하는 이 세 가지 탐구 활동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1가지의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에 나오는 4가지는 지식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기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도가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방법과 성질,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기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지식 영역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 탐구 영역의 목표는 힘을 가하기 전과 가한 후에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현상을 실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꾸며서 실제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기체가 이용되는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서 조사할 수 있는 비교하고 실험하고 기체를 직접 발생시키고 조사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도 영역을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줄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주의하려는 태도,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기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존재하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서 그 성질을 알아보게 하고 여러 가지 기체가 각각의 기체 성질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차 시에서는 재미있는 과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간이 헬륨 기구를 만드는 활동, 그리고 따뜻한 물에 담았던 페트병을 관찰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차시에서 8차시까지 이루어지는 과학 실험방에서는 기체에 가해준 힘의 세기와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각각의 성질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를 찾아서 그 기체가 어떤 성질 때문에 어떻게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생각 모음은 한 단원, 이 단원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체의 성질과 종류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글쓰기를 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낱말 퍼즐을 통해서 학습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과학자라고 하는 10차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대기과학자들의 생각을 참고해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번 여러가지 기체라고 하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 액체와 기체 단원에서 학습한 기체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변화된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처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학교 올라서 7학년에 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기체를 이루는 입자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분자의 운동을 배우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제1차 시는 단원의 도입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기체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가지고서 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기체가 나타내는 성질을 또는 기체가 나타내는 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이기구, 간이 헬륨기구 만들기는 헬륨가스를 풍선에 넣고 종이컵을 이용해서 간이 헬륨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풍선이 공중에서 떠서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떠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헬륨 기체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풍선이 천정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또한 헬륨 기체를 너무 적게 넣거나 종이컵에 클립이나 핀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무거워서 풍선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 기체의 양 또는 클립의 양, 무게를 조절해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간이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페트병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페트병 안에 따뜻한 물을 넣고 그 물을 버린 다음에 마개를 막아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페트병이 쭈그러들게 됩니다. 페트병 안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그 병 안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는 공기가 팽창했다가 뚜껑을 막은 상태에서 식히게 되면은 공기가 식으면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페트병 안에 압력이 줄어들므로써 페트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험본 초기 교과서에 있었는데 실험본 지금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이 두 번째 실험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은 페트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를 가지고서 진공 용기에 집어넣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공 용기에 초코파이를 집어넣고 공기를 빼내게 되면은 초코파이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진공 용기에 공기를 넣게 되면은 초코파이가 원래의 상태, 원래의 부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기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기체의 압력이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는 압력이라는 말 대신 기체의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체의 힘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의 변화를 가지고서는 온도와 부피 변화, 즉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초코파이를 진공용기에 넣고 하는 것은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변화, 즉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2차 시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차 시에서는 기체에 힘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피스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서 주사기 입구를 막은 다음 피스톤을 밀면 공기의 부피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피스톤을 약하게 밀 때 그리고 세게 밀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사기에 이번에는 물을 같은 양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기를 넣었을 때는 힘을 가하면은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을 넣고 했을 때는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체는 힘을 가하면은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실험으로서 원형 페트병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일부분만 비워서 공기방울이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마개를 막고서 페트병을 눕혀놓은 다음에 두 손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공기방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기 실험과 이 페트병 실험을 통해서 기체에 힘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기체에 가하는 힘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반대로 커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에 힘을 가할 때 기체가 부피가 줄어드는 것, 즉 기체가 압축되는 것은 기체 입자들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압력에 비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은 기체가 연속적인 물체로 된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차 시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활동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각 플라스크에 풍선을 씌운 다음 이 삼각 플라스크를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그럼 따뜻한 물에 담게 되면은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게 됨으로써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돼서 풍선이 일어서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풍선을 다시 차가운 얼음이 담겨있는 차가운 물에 담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풍선이 다시 작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과 함께 다음에는 주사기를 이용한 실험을 합니다. 주사기 피스톤을 중간 정도에 놓은 다음 이 주사기를 차가운 물에 넣게 되면은 주사기 피스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사기 안쪽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반대로 따뜻한 물에 넣게 되면은 주사기의 피스톤이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즉, 피스톤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주사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기체는 온도가 낮을 때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가 높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4차 시와 5차 시는 연차 시로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그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야 합니다.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는 순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깔때기에서부터 산소가 나오는 기역자 유리관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차례대로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중간에 삼각 플라스크가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담겨있는 삼각 플라스크가 중간에 있는데요. 이 삼각 플라스크를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산화망가니즈와 과산화수소수가 반응해서 산소가 발생된 다음 이 발생된 산소가 고무관을 타고서 바로 수상치환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중간에 트랩을 설치하게 되는데 고무관을 통과해서 삼각 플라스크의 물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물속을 통과돼서 빠져나온 산소가 다시 고무관을 통해서 수상치환돼서 모아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망가니즈와 과산화수소가 만나서 반응할 때 산소 이외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소를 모을 때는 수상치환으로 모으게 됩니다. 직기병 속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산소가 모아지게 되면은 이 물의 수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산소를 모을 수 있고, 물의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산소가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통과한 산소는 물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불순물들이 녹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수상치환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상치환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기체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들이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기체로는 산소와 수소, 일산화탄소 등 또는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산소를 가지고 산소의 성질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산소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하는데요. 첫째, 색이나 냄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소의 색깔을 확인하면 뒤에 흰 종이를 대고서 직기병을 관찰하게 되면 아무런 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기병 뚜껑을 열어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산소의 냄새를 맡게 되면 역시 아무 냄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트랩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은 불순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트랩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냄새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물속에 다 녹아서 깨끗한 상태로 모아지기 때문에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의 성질을 확인한 세 번째 것으로는 산소가 연소를 돕는 불꽃을 크게 키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든 직기병 안에 촛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향불이나 깐부기불을 넣게 되면 이 불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소는 연소를 돕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산소의 성질 이외에도 산소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에 녹을 슬게 한다는 것을 우리 생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룰 필요는 없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그 성질을 알아본 정도에 대한 내용만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산소는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얻지 않고 고압 저온의 냉각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얻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아는 산소 발생 방법과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과학 이야기에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상온에서 우리가 보는 산소의 상태는 기체 상태뿐입니다. 산소의 액체 상태 모습이 상온에 불가능한 이유도 과학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7차시는 연차시로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그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는 이 이전 차시에서 사용했던 기체 발생 장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산소를 발생하는 장치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나 동일합니다. 다만 삼각 플라스크 안에 반응 물질과 깔때기에 넣는 반응 물질이 다릅니다. 즉 산소에서는 이산화망가니즈와 과산화수소를 반응시켜서 산소를 얻었지만 이번 차시에서는 탄산칼슘을 삼각 플라스크 안에 집어넣고 깔때기에 묽은 염산을 넣어서 흘려보내서 이 두 가지 물질을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모으게 됩니다. 역시 트랩을 통과시키고요. 수상치환을 통해서 직기병에 모으게 됩니다. 흔히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하방치환으로 모은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상치환으로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방치환으로 모으게 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치환을 통해서 모으게 되면 직기병 안에 처음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다가 이산화탄소가 모아지면서 점차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모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순물이 발생하는데 이 불순물들이 물을 통과하면서 녹게 됨으로써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다음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직기병 속에 든 이산화탄소를 뒤에 흰 종이를 대고서 살펴봄으로써 이산화탄소의 색을 확인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투명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기병을 열어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의 냄새를 코로 맡게 됩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불순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트랩을 정확히 설치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든 직기병 속에 촛불을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가 촛불을 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든 직기병에 석회수를 넣고서 흔들어 줌으로써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불을 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이야기에서는 이산화탄소 이야기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차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외에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체가 무엇이 있는지 그 기체들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쓰임새를 학생들이 조사한 후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가지 기체를 다루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것으로서는 공기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체가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알곤, 수소, 네온, 헬륨,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섞여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체로서는 질소가 있고요. 헬륨이나 수소 그리고 네온 등과 같은 기체가 우리 생활 중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합니다. 헬륨은 에드벌룬이나 풍선 같은 데에 넣어서 물체를 가볍게 해서 띄우는 데 쓰이고 있고요. 네온 사연에는 네온이 들어가 있으며 과자 봉지에는 질소가 들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가지 부탄가스나 천연가스 등 많은 기체에 대해서 조사하여 우리 생활에 여러가지 기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것이 2차시의 목표입니다. 9차시는 지금까지 배운 여러가지 기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로서 기체에 힘을 가할 때 그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체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발생 장치를 어떻게 꾸미는지
어떠한 물질들을 반응시켜야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색과 냄새 그리고 연소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외에 수소나 질소, 헬륨, 네온, 그리고 천연가스나 LPG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체들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단원의 글쓰기로는 과학 동시를 짓는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기체의 일반적인 성질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동시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 동시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른쪽 페이지에는 재미있는 과학 퍼즐로서 가로 세로 낱말 맞추는 퍼즐이 있습니다. 10차시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려는 과학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산화탄소 줄이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실제 생활과 얼마나 직결되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6학년 2학기 2단원 여러가지 기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